안녕하세요, 노멀팅입니다. 최근에 따끈따끈한 또 취약점 소식이 하나 등장했죠. 바로 헤르츠 블리드라는 취약점입니다. 이 헤르츠 블리드는 사이드 채널 어택, 부채널 공격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해킹 공격에서 2단화? 조금 특이한 방법인 부채널 공격, 사이드 채널 어택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헤르츠 블리드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드 채널 어택이 어떤 유형의 공격인지 좀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연습장에다가 동그라미 혹은 X를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노트에 동그라미를 쓰는지 X를 그리는지 한번 맞춰보시죠. 자, 갑니다. 정답은요? 동그라미였어요. 자, 어때요? 맞추셨나요? 맞추셨다면 어떻게 맞추셨어요? 네, 제가 이 노트에다가 그릴 때 제 손 모양을 보거나 혹은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X, 동그라미를 그릴 때 걸리는 시간,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요, 마술에서도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술 보신 적 있으세요? 마술사가 관객한테 노트를 주고 여기에다가 원하는 걸 하나 그려보세요. 그리고 관객이 그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술사가 그걸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객이 그리는 손 모양을 보고 그걸 알아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마술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이 사이드 채널 어택이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킹 같은 경우에는 설계된 규칙, 프로토콜, 로직의 취약점을 찾아서 그 취약점을 악용하는 게 해킹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의 취약점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소리, 컴퓨터로 치자면은 뭐 전압이나 주파수, 응답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드 채널 어택은 일반적으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져요. 실제로 이 공격을 구현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제 노트북에다가 프로그램 2개 중에 하나를 실행할 겁니다. 하나는 뭐 배틀그라운드고요. 하나는 메모장을 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만약에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하면 제 노트북이 막 펜 소리도 엄청 커지고 막 발열도 심해지고 엄청 심하겠죠.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여러분들이 저 컴퓨터에서는 지금 엄청 힘든 일을 엄청 어려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서 지금 저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이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에만 들어오셔도 간단하게 이 헤르츠 블리드가 무엇인지 소개를 해뒀고요. 이 아래 보시면 페이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페이퍼를 클릭하면 논문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잘 설명해둔 논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천천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대신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주제에 그냥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일부러 일을 대충 하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걸까요? CPU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자, 이거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주파수, frequency입니다. 컴퓨터에서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몇 개의 계산을 해내느냐 이걸 주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하면 주파수가 높은 거고 클럭수라고 하죠. 정해진 시간에 적은 일을 하면 적은 계산을 하면 주파수가 낮은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저희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내면 어때요? 머리가 뜨거워지죠. 그게 바로 주파수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지치고
방전되죠. 똑같습니다. 컴퓨터도 CPU도 많은 일을 한꺼번에 많이 처리하면 전력 소모,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요. 자, 전력 소모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빨리 닳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짜증을 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스마트 배터리가 0%입니다. 짜증나죠?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덜 쓰게, 특히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소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거운 일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이 주파수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일을 덜 열심히 하게. 이렇게 주파수,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도록 주파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바로 DVFS라고 합니다. 다이내믹, 동적으로 볼티지와 프리퀀시를 전압과 주파수를 스케일링, 조절한다. 이 DVFS를 악용하고 이용한 게 바로 이 헤르츠 블리드의 공격입니다. 전력 소모에 따라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다. 이 사이드 채널 어택은 사실 1998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이 기법도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 컴퓨터한테 이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꽂아야 돼요. 그렇다는 건 이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만으로도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 공격을 실현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헤르츠 블리드 공격의 특징은 원격에 있는 서버,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채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전력 소모를 많이 해요. 그러면 DVFS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러 주파수를 낮추겠죠. 그러니까 너 일 좀 천천히 해 라고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일 천천히 해 라고 들어가게 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는 계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처리 시간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처리하더라도 처리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원격에 있는 서버가 응답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원격에 있는 서버에서 오는 응답의 시간을 측정해서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키를 추출해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공격을 실현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특정 조건도 있어야겠고. 자,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한쪽에는 인티저 32 플로트, 그리고 오른쪽은 인티저 32입니다. 자, 이거를 쉽게 좀 표현을 하면 왼쪽에 있는 애는 데이터 양이 좀 무거운 거, 자, 어려운 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조금 데이터 양이 작은 가벼운 일입니다. 자, 무거운 일을 할 때와 가벼운 일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무거운 일을 할 때는 자, 똑같이 이 양쪽에는 4.5 주파수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주파수를 확 낮추죠. 왜? 야, 너 지금 이거 무거운 일이거든? 그만해. 일부러 이렇게 주파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인티저 32 플로트, 즉 무거운 일 같은 경우는 3.9에서 4.0까지 쭉 떨어지죠. 그리고 인티저 32 같은 경우는 4.0에서 4.1까지만 떨어집니다. 이렇게 주파수가 떨어지니까 처리되는 응답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요 HW라고 하는 거는 해밍웨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쉽게 설명하면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운 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6, 32, 48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봤는데 봐도 뚜렷이 구분할 수 있죠. 어떤 게 16이고 어떤 게 32이고 어떤 게 48인지 말이죠. 이렇게 CPU의 주파수를 조절하는 DVFS 기능 때문에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발표된 게 이 헤르츠 블리드. 헤르츠가 주파수 표현 단위죠. 그래서 헤르츠 블리드라는 취약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텔이나 다른 이 CPU 보안 담당자 분들은 이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실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자기 제품들이니까 이걸 고치려면 이 CPU의 DVFS 기능을 끄거나 혹은 이 제품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제 입장도 똑같습니다. 이 부채널 공격은 실제로 공격을 수행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그런데 물론 이거를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런 취약점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또 이런 기법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또 새로운 공격 기법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취약점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공부해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번에 발표된 헤르츠 블리드 공격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사이드 채널 어택, 두 채널 공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